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라라라님이 올려주신 기사와 다른 기사들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차트,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이더리움하고 리플, BTC 마켓에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보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데이비드 슈얼츠 트위터 내용에서 지금 라라라님하고 리플 589님이 또 이제 의견을 주셔서 약간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MBC 뉴스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 급증, 동학개미 괜찮나? 5월 6일자 어제 저녁에 이제 올라온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코로나19 절정이던 지난 3월 1400선까지 폭락한 이후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등한 겁니다. 개인들이 올 들어 26조 원어치 쓸어담으며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새로 만든 개인 투자자 주식 계좌의 절반 이상은 20, 30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 30대 개인 투자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부동산 이런 거는 너무 비싸고 저축을 해봐야 이자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증시에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용이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빌린 돈으로 투자한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융자 잔고는 한 달 만에 3조 원이 늘어서 지난달 이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0대 개인 투자 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통장 빼서 하고 있어요. 정말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이 빠져도 결국 우리나라 대표 우량 주들은 분명히 이전 수준까지는 언젠가는 회복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2017년도 말 18년도 초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 내용 제가 기억하기로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제 올라갈 거다,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개인 투자자가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때 상황이 지금 그 주식시장 상황이 비트코인 상황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떤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냐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17년도 말에 이렇게 피크 찍고 18년도 2월 6일에 보시는 것처럼 2만 달러 찍고요. 단기간에 거의 이제 2월 6일이니까 뭐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이 보시면 바닥이 5,900달러, 거의 6,0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6,000달러까지 빠지고 이때 이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해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1,700달러, 거의 12,000달러. 바닥 대비해서 두 배가량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100%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때도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인터뷰했던 것과 같은, 결국에 우량한 비트코인을 사면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냐면 보시는 것처럼 12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 이후에 반등해서 이제 200일 이평선 맞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36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면서 횡보하다가 3,000달러까지, 이 기간이 거의 이제 11월이니까 한 1년간 이 6,000달러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하다가 여기서 또 이제 반토막 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한 4개월 정도 여기서 보내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위치는 3월 달에 1,400포인트 정도를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해서 1,92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흔들어주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저는 이제 하락을 할 거다, 장기평선들이 이제 아래로 꺾였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코스피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장기평선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상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더 이제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 이후에 장기평선들이 우하향에서 이제 꺾이면서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우라든가 코스피는 이미 장기평선들이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해주고 장기평선 맞고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냥 N자 하락으로 이와 같은 이 수렴하는 기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2018년도 초 2월 달에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심리와 굉장히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려봤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이제 이란에서 비트코인이 3만 불로 이제 치솟았다. 세계 평균값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5월 5일에 이란의 지금 화폐 단위가 리알입니다. 그 1만 리알을 1토만으로, 그러니까 공 4개를 지우는 화폐 개혁을 5월 5일에 하겠다고 이 법안이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갑자기 이제 몰린 건데, 지금 내용을 이제 밑에 잠깐 이제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사태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리알화 시장 환율은 원래 달러당 15만 6천 리알까지 급전 직하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트를 보면 약간 다릅니다. 차트는 4만 2천 리알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란 정부에서 4만 2천, 그러니까 1달러를 4만 2천 리알로 고정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2009년도 이후에 한 1달러가 만 리알에서 4배 정도, 그러니까 그 이란 화폐 가치가 4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된 겁니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이란 정부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것이고, 실제 환율은 이것보다도 훨씬 약세 국면으로 진행이 됐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4만 2천 리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5만 6천 리알. 그러니까 2010년도, 9년도 이때보다 거의 16배, 16배 정도 달러 가치가 상승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란 정부에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다시 그 공 4개를 이제 지우겠다. 리만 그 뭐였죠? 리알을 1토만으로, 1만 리알을 1토만으로 공 4개를 이제 지우는 화폐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공식 환율은 이제 4만 2천 리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화폐 개혁을 한 나라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이렇게 이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면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가치가 떨어지면서 뭐공 5개 지우고 공 3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화폐 개혁을 계속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화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 즉시 바로 또 이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화폐 개혁 또한 이게 그 이란의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란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화폐 개혁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0원을 뭐 예를 들어 1환으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한국은행 총재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끝까지 비밀리에 진행을 시키고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철통 보안을 지키고 그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 가능성은 저는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사로 돌아가서, 이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불로 치솟아 세계 평균값보다 4배 높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 내용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5일에 이란 의회에서 화폐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4배 높은 3만 달러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유가 지금 이제 이란에서 그 화폐 단위가 1달러가 4만 2천 리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거의 4배에 가까운 15만 6천 리알에 1달러가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15만 6천 리알이 어떻게 보면 이제 1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 리알이 아니라 달러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구입할 때는 이와 같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4배 비싼 가격에 지금 주고 이 부분을 이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지금 약간 반미 국가들, 뭐 친중 국가들,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들, 신흥국들, 이런 나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을 겪겠지만, 이런 현상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도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이와 같은 저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라라라님이 올려주신 그 리플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국경 간 지불에 ISO 국제 표준 기구에 가입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고,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에는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내용 이제 읽어보면, 리플은 금융기관 간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국제 표준을 추진하면서 세계 ISO 20022 표준 기관의 DLT 중심의 첫 번째 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플은 위에 똑같은 내용이고, 이 회사는 스위프트 및 비자와 같은 지불 처리 기관과 함께 다수의 국제상업 및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그룹의 최초 분산 원장 기술 중심 멤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회사 중에는 리플사가 최초로 이 ISO 20022 이 표준 기관의 회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제 표준으로의 경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ISO 2002는 모든 글로벌 금융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 프로세스 및 저장소에서 단일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한한다. 결국 이게 그 리플 XRP가 세계 단일 통화가 되기 위한 저는 수순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 표준으로의 수렴은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그러니까 XRP가 단일 표준으로 되는 거는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기존의 여러 레거시 표준은 공존하고 우선은 그러니까 같이 그런 표준들을 같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ISO는 개별 기관의 모델에서 공통 데이터 포인트를 가져와 표준화된 형식으로 그룹화하여 시스템 간에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각자 표준 정해놓은 대로 이제 사용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그 단일 표준으로 단일 표준을 목표로 진행을 시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표준은 이미 70개국에서 채택이 되었으며 2023년까지 전 세계 금융거래의 87%가 ISO 2002에 의해 지원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지난번에 그 하버드 교수가 발표했던 전 세계 단일 통화 스케줄에서 2025년이 됐을 때 거의 이제 100% 세계 단일 통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까지 87%를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2년 동안 2025년까지 충분히 100%에 근접한 그 수치로 저는 어느 정도 세계 단일 통화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 이 등록 관리 그룹에 등록 관리 그룹 정보, 이 RMG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70개국 이렇게 나라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회사들,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FTC도 있고, DTCC도 있고요, ECB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쭉 있고, 밑에 이제 스위프트, 비자,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있고, 맨 마지막에 리플렛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관련된 분산원장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플렛이 최초로 이 ISO 2002에 가입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사다.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차트로 돌아가서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23,664포인트, 어제 이제 218포인트 하락을 해서 21 이평선을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 이제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우하향에서 이제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움직임이 그 비트코인 2018년도 초에 이렇게 2만 달러에서 한 6천 달러까지 하락하고, 그 다음에 11,000달러, 12,000달러까지 반등했던 그 위치에 이제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기 평선들의 위치가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장기 평선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쏟아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트코인처럼 수렴하는 시간을 오래 둘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이제 51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잠깐 날짜를 체크해 보면 지금 51 이평선 50일 계산해 보면요, 지금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들, 지금 현재 위치보다 높은 이 가격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51 이평선은 이제 내려올 거예요. 며칠간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올 거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제 51 이평선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올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내려오고 있는 51 이평선, 그때까지 여기서 지지를 받고 51 이평선 돌아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버텨준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횡보를, 약간 박스권 움직임을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51 이평선 깨고 이제 내려온다. 51 이평선이 상방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처럼 턴하기 전에 이 5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빠르게 이제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보고, 다음은 이제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1932포인트 약간 상승해서 어제와 위치상 큰 차이는 없고,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 지금 1400포인트, 아까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요, 1400포인트까지 빠지고 반등을 해줬어요. 19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해줬고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차트가 2018년도 2월 달에 6,000달러까지 빠졌다가 12,000달러까지 올라오고 그 이후에 다시 6,000달러에서 이렇게 장기평선 내려오는 장기평선 맞으면서 수렴하다가 그 이후에 6,000달러 깨고 3,0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도 그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4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다시 1,400포인트까지 빠진 이후에 여기서 한 700포인트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채널 바닥은 1,100포인트이긴 한데 뭐 비트코인 차트와 같은 그런 패턴으로 뭐 진행된다라고 하면 700포인트, 그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피 차트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는 1900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뭐 견조한 흐름처럼 이제 보이지만 원달러 또한 견조한 흐름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1223원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23원 이 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깨고 바로 또 회복을 해서 여기 이제 올라와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코스피가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약세로 갈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볼게요. 금 선물은 지금 뭐 금 선물도 큰 변동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1680달러, 온스당 1680달러 돌파하고 1750달러 이 채널 4분의 3 라인까지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에너지를 모으면서 수렴하고 지금 거의 뭐 수렴 끝자락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금 현물 가격을 잠깐 볼게요. 온스당 21,209달러고 지금 이제 이 US 데클락에 나와 있는 미 정부 빚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2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자료에 나와 있던 걸 잠깐 찾아보면 이게 이제 예전 예상 자료입니다.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019년도에 22조 달러, 2020년도에 2조 3,7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2021년에 24조 9천억이니까 한 뭐 25조 달러가 2021년에 달성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1년 정도가 땡겨진 거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1년 정도 이 빚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래서 원래 이제 늘어나는 이 속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미국 정부의 빚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9,281달러, 132달러 상승해서 1.45% 상승을 해줬고, 지금 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21 이평선이 물론 이제 201일과 121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지만 360일 이평선과 이제 간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3월 달 초에 이때 한 10일 거래일 정도 이 201 이평선과 51 이평선 사이에서 이제 시간 보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한 5월 10일 정도까지 좀 이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거라고 봤는데 좀 더 빠르게 움직여 줬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과 360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이제 움직이지 않겠냐. 그럼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정체하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면서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이 수렴했던 중심, 이 박스 중심이기도 하고 이 1,300달러, 2월 13일 고점, 13일, 14일 이 고점 자리인 1,300달러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고점과 작년 6월 고점 이 연결한 빨간색 추세선 이 지나가는 자리가 현재 위치에서 11,2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200달러 근처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3파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형태가 그 2019년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상승했던 이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좀 축소해서요. 축소해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이때 이제 121선 넘기 전에 121선 넘기 전에 조정을 거치고 좀 더 줄여서 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121선 넘기 전에 120일까지 1파 상승 해주고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은 이 빨간색 추세 라인까지 한 11,2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주고 조정 한번 눌러주고 다시 그 이후에 상승해서
우파 상승 이게 이제 15,000달러 뭐 17,000달러 어제 뭐 이스트진님하고 이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16,000에서 17,0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빨간색 추세 라인까지 눌러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면 이게 이제 금 차트와도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필부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할게요.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11,250달러 이 보라색 이 실선이 보시면 2018년도 고점과 작년 6월달 고점 연결한 추세선이고 이 11,250달러 이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이 빨간색 시나리오 그리고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17,900달러, 18,000달러까지 올라와주는 이 시나리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2017년도 상승 파동 카운팅 해서 2017년도 이 반감기 이후에 파동을 이렇게 이제 카운트 하셨습니다. 고점 지나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카운트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018년도 하락 수렴, 하락 저점, 2019년도 하락 되돌림, 고점의 피보나치 비율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2017년도 상승이고 2018년도 19년도 4월달 그때 이제 18년도 말부터요. 이거를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9년도 상승 후 하락 수렴, 하락 저점, 2020년 하락 되돌림, 고점 예상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이번에 상승하는 부분을 이렇게 차트로 이제 표현해 주셨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11,280달러 이 라인까지 예상을 해주셨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고 진행할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 이 의견을 주셨는데 11,250달러 돌파 실패 시에는 이와 같은 이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그 뭐죠? 방금 전에 이제 6월달 고점 올라왔던 그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작년 6월달 상승했던 그 부분을 복사해서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예상해서 다시 7,200달러까지 조정받는 이 형태로 이제 예상을 해주신 거고 돌파 성공했을 때 11,250달러를 돌파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돌파시키고 3파 4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5파 상승해서 17,900달러, 18,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는데 이 3파 상승이 저 같은 경우는 이 3파 상승이 이 보라색 실선 맞고 한번 눌러주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4파 조정이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형태로 이제 예상을 했고 지금 박필부님은 3파가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 형태로 이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박필부님이 예상해주신 대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진 다음에 4파 조정 거치고 5파 상승할 때 이 11,2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돌파 성공하기를 여섯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0일과 365일 이평선 데드크로스를 앞두고 비트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주요 저항 라인인 67라인의 압박과 이평선의 완전 역배열을 통한 하방 압력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는 경우는 세 가지. 상승 시에는 이제 비트보다 알트 상승이 더 클 경우, 횡보 시에는 비트는 제자리, 알트는 상승할 경우, 하락 시에는 비트보다 알트 하락률이 더 적을 경우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고 3번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현재 비트 횡보 가능성보다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1번의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불장이 오길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지금 도미넌스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어요. 돌파를 해서 지금 이제 차트에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파하고 67라인까지 올라왔는데 지난번 이 2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이 라인 67에서 68라인 이 라인이 주요 저항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도미넌스가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이 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을 해본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받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같이 볼게요. 지금 도미넌스가 박필부님이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 68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이 200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줄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봉에서는 돌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을 잠깐 보시면 월봉에서 지금 이 50월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50월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 돌파하고 올라온 자리
이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55월 이평선 저항 자리예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 이제 올해 1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살짝 50월 이평선을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살짝 넘어갔다가 결국엔 이렇게 내려오는 이 50월 이평선 저항 맞고 음봉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50월 이평선까지 붙여주고 오히려 이 윗꼬리 살짝 만들고 오히려 이제 음봉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BTC 차트 볼게요. 이더리움 이제 BTC 마켓 0.02, 0.02까지 내려왔는데 보시면 그 어제 이제 이더리움이 21일평하고 361일평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면서 이더리움이 좀 먼저 이제 크게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이 BTC 마켓에서도 51일평선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해주는 오히려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을 이제 기대해봤는데 오히려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51일평선, 121일평선, 361평까지 깨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201일평선 돌아나가는 주황색 이평선, 201일평선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저점 연결한 추세선 그려보면 뭐 살짝 이제 이탈을 했지만 바로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양봉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서는 이 삼각수렴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6월 8일이 이 삼각수렴 이제 꼭지점인데 이 삼각수렴 꼭지점까지 뭐 물론 이제 수렴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방향성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장기 BTC 마켓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0일과 이제 120일 이 장기 평선들 돌고 있고요. 물론 이제 360일 이평선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300 내려오고 있는 360일 이평선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을 이 BTC 마켓에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장기 평선들 200일과 이제 120일이 돌아서 상승으로 이제 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이 상단 라인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6월 8일까지 끝까지 가기보다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BTC 마켓 받고 지금 뭐 보조지표 스토캐스틱도 충분히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XRP BTC 마켓 볼게요. 2317 사토시로 어제보다 이제 XRP도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빠졌습니다. 원화 가격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원화 가격은 뭐 어제 위치랑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인데 그 비트코인이 어제 올라가면서 BTC 마켓에서만 이더리움도 이제 하락한 모습 그리고 이제 XRP도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추세선을 새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원래는 이때 이제 이 3월 27일 이 수직선 중심으로 해서 약간 대칭 형태로 역회된 숄더로 진행되길 이제 기대했는데 이때 돌파 실패를 하면서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지금 현재 위치 약간 저점을 이제 이탈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함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하락세기형 하단 추세선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저점을 살짝 높였습니다. 저점을 살짝 높인 상태에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BTC 마켓 위치는 4월 30일 그리고 현재 이제 5월 7일 위치가 이때 이제 2400사토시에서 지금 2300사토시까지 거의 100사토시 이제 빠져 있는 모습인데 스토캐스틱은 저점을 살짝 높인 모습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로 이제 봐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해서 다시 이 하락세기의 상단 추세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4시간 봉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도 일봉에서 보는 이 모습도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세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나왔던 이 부분도 하락세기형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잠깐 네.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좀 큰 그림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본 그림이 좀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그려보면 예, 이렇게 아래꼬리 빼고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세기형 형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2383사토시 2400사토시 넘어가 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 2400사토시 넘고 여기서 이제 횡보해 주다가 올라와 주게 되면 전체적인 이 그림 단기적인 그림이 또 이제 역회된 숄더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만들고 돌파해 주는 그럼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 때 이번에 2700 그러니까 2800 사토시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체적인 큰 하락세기의 상단 추세까지 이제 돌파해 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Q&A 보도록 할게요. Q&A 먼저 이제 금원동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반감기 이후에 빠졌다가 올랐으니 4년 주기로 내년엔 크게 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생사 공수의 공수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반감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일하고 12시간 남았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11,200달러,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그 라인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작년 6월 고점인 13,900달러도 넘어가서 한 15,000에서 17,000달러 그 정도 사이까지는 반감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본격적인 비트코인 상승은 지금 이제 금은동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4년 주기설에 따른다라고 하면 내년에 다시 이제 뭐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글을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립볼 과자님이 그 에린 스미스님이 하시는 그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적어주셨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맨크리토님이 목소리 이쁘게 하란 말이야. 이쁘게 화나는 거 아니에요. 문서연님이 알겠죠? 예,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이마니아님이 적어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타이마니아님이 이번에 5월 7일은 왠지 찔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 그 데이비드 슈얼츠 트윗에 올라온 LTR PB 차트도 그렇고 BG 123의 최근 수수께끼도 그렇고 차트상 더 이상 딜레이 되기도 힘든 시점 같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5월 7일 밤 뉴욕 기준으로 5월 7일 오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5월 7일 뉴욕 기준으로 오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한 저녁 10시 이후에 그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에서 200일 이평을 다시 넘는 시점이 그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시리우스님이 이제 몰디브 한잔 하시러 모히또 가시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어제 데이비드 슈얼츠 그 트위터 내용을 써주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데이비드 슈얼츠 트위터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잠부나무님이 음모론은 또 하나의 재미거리네요.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최보자 TV님도 그 재미거리가 맞으면 깨우 이렇게 해주셨는데, 음모론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그냥 좀 하나의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되면 좋고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이제 기대를 크게 하게 되면 또 이제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이제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이 인생 친구 김쌤님이 일반 대중들은 근본화폐 대전환 시기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3 암호화폐에 기반한 각국 법정화폐 CBDC로의 전환과 교묘한 흐름 속에 이미 폭등해버린 암호화폐는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듯이 말이죠. 대중은 그동안 사용하던 그 피아트 머니를 전자화하여 계속 사용만 하면 될 테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화폐 가치 폭락과 폭등 현상은 당연히 경제가 어수선할 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었다면서 자기 합리화 속에서 보통의 삶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의심쩍고 음모론적인 기분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러려니 이들 하겠죠. 이 대세를 어찌 바꿀 수 없고 적응해야만 한다면 우리 해밀리 식구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꼭 그 부의 승급과 함께 국위선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줬고, 저도 이제 인생친구 김쌤님하고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대중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별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살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1944년도 그 브레튼 우즈 체제도 저는 동일하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1온스당 35달러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내가 쓰고 있던 달러를 그대로 쓰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진행이 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 발표를 통해서 금하고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XRP, 그리고 XRP를 기반으로 해서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 CBDC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CBDC를 우리가 쓴다라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6,000명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코비드에서 뉴스레터를 보내오는데 처음으로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볼만한 정보가 올라오네요. 해주셨고, 지금 그 중국 CBDC 관련된 내용을 쭉 적어주셨어요.
다 읽어보진 않고 중간 부분만 살짝 읽어보면 기존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유사하나 몇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NFC 기능을 사용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지불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둘째로는 그 DC, 디지털 화폐와 인민폐의 전환 기능을 통하여 인민폐와의 1:1 연동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DC의 교환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를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국민은행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국민은행을 거쳐서 뭐 사용하던가 뭐 농협을 거쳐서 사용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한국은행에서 다이렉트로 그 본원 통화를 일반 소비자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은 이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CBDC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이제 중국이 CBDC 부분에서는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실제 사용도 이미 이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준비하고 있고, 또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느 정도 우선 뭐 G7 국가들이 준비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 CBDC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호성님이 잠깐만요. 다음으로 최호성님이 리플사 팟캐스트 시작한다네요. 데이비드 슈얼츠 트윗 참조하세요 해줬고, 지금 제가 오늘 설명란에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팟캐스트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써니님이 현재 미국 구제금융안 소개, 현재 상정된 ABC 액트,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봤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안병찬 인 USA,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회계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미국 정부의 이제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오토매틱 부스트 투 커뮤니티 액트, 이 법안은 보시면 US 민트, 2조 달러짜리 US 민트, 이 US 민트가 뭐냐, 플래티늄 코인 2개를 마련한대요. 그러니까 코인 하나당 1조 달러짜리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US 민트에서 동전 1개, 금화 1개당 1조 달러짜리 돈을 만들어서 이거를 페드에 준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페드에 주고, 그럼 페드는 그 동전 2개를 자본화해서 2조 달러를 미국 재무부에 준다. 그리고 그 재무부에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예전에 이제 뭐 브레튼 우주 체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 만약에 1온스짜리 이 동전이 이 플래티늄 코인이라고 하는 이 금화가 만약에 실제 무게가 1온스라고 하면 이 1온스, 만약에 그냥 단순 무게로 했을 때는 한 1700달러, 한 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이 1조 달러로 인정된다는 거죠. 인정되고 그걸 페드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돈을 재무부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XRP와 금과 연결하는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페드에 지고 있는 그 25조 달러의 빚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XRP랑 금과 연결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약간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그 데이비드 슈얼츠 그 트위터 내용을 지금 라라라님하고 리플 589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데이비드 슈얼츠 트위터 올라왔던 내용인데, 어제 이제 이 부분 뭐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온 싱코 드마요 뭐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이제 어떤 뭐 지역 이름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5월 5일이에요. 스페인어로 5월 5일이고, 오케이 투 드링크 모히또를 이 게마트리아에 넣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라라라님이 의견 주신 건데, 더 그레이트 워크 컴플리티드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업이 완료가 됐다. 위대한 작업이 완료가 됐다. 근데 아까 스페인어로 이제 5월 5일이라고 했으니까 5월 5일에 위대한 작업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제 올린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또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 부분 이제 리플 589님이 의견 주신 건데,
여기 이제 제러드 쿠시너 트럼프를 검색을 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컨스피러시 티어리라고 나온대요. 어제 이제 봤던 이 사진에서 뒤에 이 일루미너티 게임, 보드게임 이제 있었던 이 음모론, 이 부분이 제러드 쿠시너 트럼프를 검색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고, 또 리플 XRP 트럼프를 검색해도 이 컨스피러시 티어리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더라, 이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봤습니다. 아까 장부나무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음모론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그 이벤트 해당 날짜에 이벤트가 뭐 실제 벌어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말고식으로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